시사 매거진 제주. 자,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김수미 코디네이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기후 위기, 자, 이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떠오르시나요? 요즘 그레타 툰베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 기후위기 문제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레타 툰베리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시위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스웨덴의 한 청소년이죠. 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항하는 기후행동, 기후운동 하면 떠오르는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또 다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변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또 상징화되는 것에는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이슈가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0대 소녀가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정 이미지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저렇게 어린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다니 어른으로서 이 미래 세대의 미래를 빼앗기만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또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게는 나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동력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자칫하면 이 청소년 혹은 미래 세대의 시위 행위라는 이 특정 이미지에 갇혀버릴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기후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지점이에요. 기후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조금 더 풀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후위기는 이 특정 층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기후위기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 충분히 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발걸음은 내가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기후위기 당사자. 이 말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에요. 네,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말은 네. 사실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 문제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의 일종의 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앞서 이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하면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여나 이 인물이 가진 특성들 때문에 이 기후위기 문제의 당사자를 미래 세대에게만 초점 맞추게 될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성세대가 너희들의 미래를 뺏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소중한 반성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마음에만 딱 머무른다면 이 문제의 주체를 미래 세대에게만 국한시키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주제를 국한시키는 것. 이게 정말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후위기 문제의 당사자로 미래 세대만을 앞세우는 것이 저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기후 우울이라는 심리적 영역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이 1030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이 기후 우울의 문제는 결국 이 어린 혹은 또 젊은 층들을 기후위기 문제의 이 당사자로 두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 문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해결할 수 없는 숙제나 짐처럼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의 주체로 미래 세대만을 내세우게 되면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불안감까지 그들에게 밀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불안감만 주는 어떤 악순환이 이게 발생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네. 이 단지 내일을 살아갈 이 미래 세대만을 그 기후 위기 당사자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을 함께 살고 있는 모두가 이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고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한 주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현실을 만들어 온 가해자이면서 또 동시에 겪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갈 적극적인 주체임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를 기후위기의 당사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이 결말 없는 패스트 19라는 희곡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패스트라는 감염병으로 폐쇄되었던 2019년 오락마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했었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는 이 랑베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랑베르라는 사람은 연마을에서 취재를 하러 온 기자인데요. 운이 나쁘게도 딱 감염병이 퍼졌을 때 오락마을에 왔다가 이 마을이 폐쇄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외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랑베르는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닌데 대체 이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달리 말하면 랑베르는 이 오락마을의 감염병 사태에서 자신을 당사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하던 랑베르의 마음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감염병이라는 위험 상황 속에서도 힘을 합치는 오락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과 같은 외부인인데도 오락마을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는 다른 인물을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네. 그 인물, 이 랑베르가 그래서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을을 벗어나겠다라고 했던 이 랑베르도 마음을 바꾸고 결국에는 오락마을 사람들 편에 서게 돼요. 연대하게 되는 건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당장 회심을 하고 연대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 중요한 방법과 과정들이지만 제가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나를 당사자라고 받아들이려면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랑베르처럼 스스로가 마음을 어딘가에 비춰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랑베르처럼 문제 바깥에 자신을 둘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마음도 인정을 해주되 기후위기를 함께 논하는 이 시간들이 더 일상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자, 이 기후위기가 일상에서 더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즉각적으로 이 기후위기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또 주체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두가 같은 속도와 입장으로 이 위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대신 함께 지속적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정체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레타 툰베리로 돌아가 보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위기 앞에 처절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레타 툰베리가 아니죠. 이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또 실제로 불러온 크고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깊은 배움을 얻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서 그리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체감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김수민 코디네이터였습니다.